이어서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판례를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1번, 소유권을 상실한 전 소유자, 소유자 아니죠? 소유권을 상실했으니까 소유자 아니다, 소유권이 없다. 따라서 물권적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어 없어요? 없다. 간단하죠? 소유권을 상실한 전 소유자는 소유자 아니죠? 전 소유자니까 따라서 방해, 배제 등을 청할 수 없고요. 두 번째, 불법 점유자가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 인도하여 현실적으로 점유하지 않다. 그러면 그 자를 상대로 인도나 명도를 청구할 수 있어 없죠. 왜냐하면 현재 방해자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2번, 3번 헷갈립니다. 2번은 타인의 토지에 건립된 건물이 미등기 상태다. 그러면 미등기 상태이기 때문에 소유권 취득이 안 됐죠. 일단은요. 그 건물로 인하여 토지 소유권이 침해되고 있다면 그 건물을 철거 의무는 그 건물을 법률상 사실상 처분할 수 있는 자에게 있다. 자, 그리고 3번, 부동산을 매수하여 이를 인도받아서 점유하고 있는 매수인은 법률상 사실상 처분했기 때문에 이 점유자를 상대로 반환을 청구해야 되지, 부동산 이미 팔고 인도하여 현재 점유하지 않은 자, 그 자를 상대로는 청구할 수 없대. 그런 얘기 되겠습니다. 부동산을 매수하여 인도받아서 점유하고 있다면 그놈을 상대로 해서 사실상 처분할 권한이 있다, 법률상 권한이 있다 라고 해서 반환을 청구해야 되지, 이미 팔아버린 자를 상대로는 청구할 수 없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판례가 되겠고요. 2번, 3번 판례도 묶여서 잘 나오는 판례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물권의 변동을 보시겠습니다. 물권의 변동, 변동은 변하는 거죠. 발생, 변경, 소멸이 물권의 변동인데, 자, 우리 민법에서 공시원칙과 공신원칙이 중요하거든요. 공시 보여준다, 공신 믿음 준다, 그런 뜻인데, 자, 제가 표현해놨습니다. 우리 민법은 이게 같은 말이에요. 형식주의, 독법주의, 성립권주의. 이 말 뜻은 형식이라는 것은 부동산은 등기받아라, 동산은 인도받아라, 그런 뜻이 되겠고, 독법주의는 독일 사람들이 쓴다고 해서 독일법주의를 약해서 독법주의라고 해요. 이 말을 우리 순수한 말로 성립권주의라고 하고요. 우리 민법은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다. 이 반대 개념은 여러분 알 필요가 없지만 의사주의, 불법주의, 대형권주의라고 해요. 거기까지 외우지 마시고, 우리는 주관식 시험이 있는 게 아니니까 우리나라 민법은 형식주의다, 독일법주의다, 성립권주의를 취하고 있다는 거, 얘는 외워야 됩니다. 공시는 공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고 공시는 믿음을 주는 것이잖아요. 물권 변동은 공시하라, 물권 변동은 표시하라, 거래안전보호를 위해서 그런 것이고, 자, 공시 방법은요, 부동산을 등기를 통해서, 동산의 인도를 통해서, 또 배웠죠? 수목집단이나 미불과실은 명인방법을 통해서 소유권 등을 공시합니다. 여러분들이 알죠? 부동산 등기 아십니다. 동산 인도받고 수목집단이나 미불과실은 명인방법을 거쳐라. 이것이 공시방법이고요. 공시는 믿음 주는 것입니다. 공시방법이 어찌됐건 무조건 그것을 믿어주는 것이 공신원칙이죠. 공신, 공개적으로 믿음을 준다. 공시방법을 믿은 자는 보아라. 그래서 공시방법을 신뢰하는 걸 공신이라고 해요. 등기를 신뢰한다는 점유 신뢰를 공신이다. 자, 이어서 또 표를 덮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시원칙은 우리가 혼인의 신고가 대표적이죠. 저 사람들 부부다. 뭐를 보고 알 수 있어요? 손붙 잡고 다니면 부부인 거 아니죠? 혼인의 신고가 돼 부부죠. 자, 혼인의 신고를 통해서 부부를 공시하고, 주택임대차 같은 경우는 인도와 주민등록, 또 이런 것은 등록하고요. 나중에 배우지만. 근데 상속, 공용징수, 형성판결, 공경매는요, 물권 취득은 등기 없이 취득하고요, 처분할 때 등기돼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상속, 공용징수, 형성판결, 공경매는 등기 없이 취득하되 처분 시에 등기하라. 법률 규정에 대한 취득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산은 점유를 통해서 공시하고 부동산 등기인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공시원칙이 민법상 동산, 부동산 모두 인정되죠. 이에 반해서 공신, 표현대리 배웠죠? 배웠으면 몇 가지? 세 가지. 125조, 126조, 129조. 믿음을 줬잖아요. 대고 줬다고 하고 주지 않았죠? 잘못 줬죠? 소매로 통지를 않았다. 그래도 상대가 믿음 부하죠. 이게 공신원칙이야. 넓게 보면 거래안전, 다시 말해서 병을 위해서 믿음을 주는 제도다. 즉 표현대리는 병을 보호하기 위해서 갑에게 책임을 지는 제도에 있잖아요. 예, 표현대리도 공신원칙의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선의취득 나중에 배우죠. 동산의 점유를 믿으면 보호하는 거. 따라서 우리나라는
동산의 점이면 공신력이 있고요. 부동산 등기에는 공신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등기부에 공신력이 없기 때문에 공인중개사 제도가 들어설 틈이 생겼습니다. 만약에 부동산 등기부에 공신력이 인정된다면 중개사 할 일이 별로 없어요. 할 일이 별로 없다기보다는 중개사가 역할이 굉장히 축소되죠. 우리 등기부를 보통 믿잖아요. 그러나 등기를 믿었는데 그 등기가 가짜더라. 부동산 매수한 자는 소유권 취득할 수 있어 없어요? 없잖아요. 왜냐하면 등기부에 공신력이 없어요. 등기부는 공문서이고 법원이 관리하는 엄격한 문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어야 되지만 혹시라도 가짜였으면 매수인 취득하지 못해. 그래서 공신력이 없기 때문에 중개사를 통해서 부동산 매수가 필요하죠. 동산의 점에는 공신력이 있어도 부동산 등기에는 공신력이 없다.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드리죠. 그래서 공인중개사 제도가 존재할 틈이 생겼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물권 변동. 물건이 발생, 변경, 소멸 어렵잖아요. 이런 식으로 안 나오죠. 이건 요약집을 제가 옮겨놨기 때문에 이 슬라이드가 1000개 넘습니다. 제가 해놓은 것이. 이 수업을 유튜브를 통해서 들으시면서 요약집을 보시면 됩니다. 반복해서 보시고요. 2번, 3번 보시면 보통 3번은 보셔야 돼요. 처음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죠. 2번, 3번 보게 되면 시간도 굉장히 단축이 되고 금방 머릿속에 자리가 잡힙니다. 자, 물권 변동은 물권의 발생, 변경, 소멸을 말하고요. 법률행위도 있고 법률 규정도 있고요. 이건 계약이고 계약으로 변동되는 경우가 있고 법률 규정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뭐 상소, 공용징수, 판결, 경비 그런 게 있습니다. 뒤에 바로 나옵니다. 자, 공시와 공신. 공시는 뭐라고요? 공개적으로 보여주는 거, 믿음 주는 거. 공시 원칙은 부동산은 등기하시오. 동산은 인도받으세요. 혼인은 신고하세요. 이게 공시야. 부동산 등기하세요. 동산은 인도받아요. 혼인은 신고하세요. 이것이 바로 공시다. 보여준다. 공시는 믿는 거이죠. 공개적으로 믿음을 줘요. 공신. 우리 일반적으로 말하는 공신, 뭐 선거의 1등 공신 그런 공신이 아니죠. 여기는 공적으로 믿음을 준다. 공시방법을 믿으면 무조건 인정하겠다. 그것이 공신력입니다. 공신력. 대통령 한마디, 한국은행 총재 한마디는 공신력 있잖아요. 지켜야 되고 또 믿잖아요. 그죠? 그게 공신력이거든. 우리가 어른이 될수록 말을 신중하게 하잖아요. 애들 때는 그렇게 하지 않잖아. 애들은 공신력 없어요. 꼬마들은요. 너 커서 뭐 될래? 대통령 될 거야. 그래 되라.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할 겁니까? 앞으로 대통령 될 겁니다. 그래서 미치는 거잖아. 왜냐면 갖추지도 않으면서. 그래서 공신력은 믿음을 주는 제도로서 상대방이 믿게 되는 힘이 공신력입니다. 믿게 되는 힘. 예, 공신의 원칙은 점유등기 믿게 되면 된다. 그래서 공신 원칙은요. 진전 권리자 보호보다는 누구? 거래 안전을 중시합니다. 믿으면 돼. 믿으면. 얘가 뭐 있었다고? 표현들이 믿은 병이 보호받잖아요. 거래 안전을 위해서 진짜 권리자의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을 열어둔 제도가 바로 공신 원칙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우리 민법은 부동산 등기에는 공신력 부정, 그러나 동산의 점에는 공신력 인정되므로 동산의 점에 선의취득이 가능하죠. 뒤에 나오지만 선의취득도 굉장히 중요한 제도인데 우리는 부동산 거래를 주로 하기 때문에 시험에는 잘 안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만은 선의취득은 동산의 점에 믿음을 주는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